안녕하세요. 독일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꾸준히 자동차 산업 그리고 독일 자동차 회사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동차 회사로부터 시작해온 위기가 이제는 자동차 부품사까지로 퍼졌습니다. 요즘 저도 너무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 들고 계속해서 나쁜 뉴스만 나오다 보니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현재 상황을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우리가 모두 익히 알고 있는 큰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만, 다임러 트럭 등등등.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보쉬, 컨티넨탈, 제테프, 셰플러와 같은 티어 1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의 하나의 큰 시스템, 예를 들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전동 트랜스미션, 세시 시스템 등등을 납품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밑에도 티어 2, 티어 3라고 불리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아파트와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20층짜리 건물에서 18층, 19층이 부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18, 19, 20층을 치워버리고 그 위에 다시 짓겠죠. 이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층이나 또는 땅 지반이 부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적으로 건물 전체 공사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 이 건물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이 독일 자동차 산업이 방금 설명해 드린 아파트의 예시와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에 폭스바겐 공장은 문을 닫고 직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작년 11월에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몇 영상에서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큰 자동차 회사들이 채용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2월에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가 채용 공고를 대폭 줄인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폭스바겐은 기존 직원들을 해고하고 일자리도 점차 줄여나갈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에 회사 노동조합에서 강하게 반발하여 공장 폐쇄하는 뒤로 미루어지고 추후에 이 공장 자체가 판매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고 해고가 없는 대신 연봉 인상은 연기되고 채용은 향후 몇 년간 거의 없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우디도 3월 뉴스를 보면 7,500명 일자리 감축을 할 것이고 보너스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줄일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구글 번역이 잘못되었네요.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줄인다는 건데 회사 노조 때문에 2033년까지는 희망퇴직만을 시행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자리를 줄이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앞으로 근로시간과 보너스도 줄일 거라고 합니다. 포르쉐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는 더 심각해 보입니다. 물론 향후 전망에는 긍정적인 뷰를 주었지만 수익이 전년 대비 3분의 2가 감소했고 현재 상황은 그냥 주가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죽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위에서 자동차 산업의 피라미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흔들리면 그 밑에 부품사들은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사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 비용을 절감하면 이게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큰 직격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재 부품사들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봐볼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품사들은 어디 들어보지 못한 작은 회사들이 아니고 모두 세계 100위 안에 드는 회사들입니다. 첫 번째, 보쉬. 보쉬라고 하면 우리가 전동 공급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지만 차량 쪽에서도 세계 1위 부품사입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 차량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폭스바겐의 자회사인 카리아드와 같이 협업하여 납품하고 있고 트럭부터 여러 다른 브랜드까지 파워트레인, 셰시, 하이브리드, 센서 시스템 등등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보쉬는 이미 기존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최근 추가적으로 모빌리티에 해당하는 13,000개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없앨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이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모빌리티 관련 수요가 줄어든 것이고 두 번째는 소위 미래 첨단 기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자기네가 예상한 것보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 ZF.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전동화가 더 가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 ZF는 오히려 전동화 관련 부분의 일자리를 감축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 인상을 연기시키고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ZF의 디비전 2는 전동화 파워트레인 시스템 부서인데 여기는 순수 전기, e드라이브,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통적인 트랜스미션 사업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ZF는 온보드 차저, DC 컨버터, 전기식 빔, 엑셀 같은 적자가 나는 부분에서는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고 열 관리 시스템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변속기 등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컨티넨탈 경우는 아예 자동차 사업부를 분사하였고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부분은 1만 개 이상의 자리를 없앨 거라고 말하는데 절반이 행정직이고 또 나머지 절반이 연구개발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연구개발직만 5천 개의 일자리라는 건데 이 정도면 아예 포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셰플러 같은 경우는 전기 구동 장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만 4,700개의 일자리를 줄인다고 또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바스터는 티어2 회사로 독일차 3사에 모두 파노라마 루프, 유리, 슬라이딩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이 여겨지는 곳에 적자가 너무 심해져서 2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대출받고 직원을 3,700명 중에 1,000명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제가 회사들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고용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직은커녕 현재 일하고 있는 자리조차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 독일 올 때까지만 해도 독삼사의 입지는 굳건했고 독일 자동차 산업은 항상 좋은 포지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 몇 년 만에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 상황이 최소 2, 3년, 길어지면 2030년까지도 이럴 수 있다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그때 자동차 트렌드에 따라 또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이제 이직한 지 반년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 2, 3년은 최소 이직은커녕 현재 자리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독일 자동차 드디어 반등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